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박영수 부패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부패검사 박영수 구속의 의미는 정말 여러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박영수 특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으로서의 역할 자체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의 특검을 구속하는데 승인하고 결재할 일은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내략이 있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사 저쪽에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장모가 구속됐고 지금은 직장생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이 지금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에게 걸리는 그놈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 건 카르텔 그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박영수 특검 체제에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그 재심의 명분이 지금 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심의 불가피성을 증명하게 된 부패검사 박영수 구속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교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19억 원을 받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되고 쾅 하고 수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전 영장경담 분양판사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영장 청구 내용 중에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잘기잘기 부숴버렸어요. 이게 증거인멸의 중요한 단서로서 구속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속됐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을 받은 바 이른바 50억 클럽에서도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50억 클럽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50억 클럽에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사법 처리가 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서 지금 2심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50억 클럽에는 몇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수남, 최재경 아주 이런 사람들 단죄 받아야 돼요.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 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변협 회장에 출마해가지고 남욱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았고 이 5억 원이 50억 원을 받는 그런 정황 고리도 되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했던 특별검사로서 이 특별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19년, 20년 이 사이에 자기 딸이 김만배 씨가 그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가지고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공직자로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1,100만원 그리고 한 해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특별검사니까 공직자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 특별검사는 공직자로 분류돼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번 추가로 영장에 올라가서 박영수 전 특검 구속은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고 검찰 수사가 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저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 검찰을 하나 수사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지난 6월 3일 영장은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었는데 그 기각 문제로 인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맞아 나갔습니다. 보완 수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속을 시켰으니까. 박영수 하면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특수통 검사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특별검사로 임명돼 가지고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과장된 그런 용어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맡아 가지고 그 표적을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딱 맞춰 가지고 수사했잖아요.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받은 근거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또는 국고 손실죄 등을 적용해 가지고 징역 20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되도록 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이 특검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패한 검사가 징역 20년 중에 15년에 해당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제공한 그 삼성이 제공한 승마 이거는 빌려줬다는 거예요.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니까 삼성에서 제공한 말이라.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니까 삼성에서도 지원할 만한 거예요. 그 편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법리를 적용했는 거예요. 이런 법리를 만약에 박영수 특검행인데가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20년 30년 안 살겠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3자 뇌물죄를 적용하듯이 이 박영수 특검에게도 이 뇌물죄를 이 모든 지금 관련되는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지, 자기 상상 이외의 것이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거다 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적용받는 것은 몇 개 대기업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는 그 재단에 출연한 돈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맨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을 뇌물로 간주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임기 동안 조심조심 일해야 돼요. 박영수인데 걸리면은 탄핵된다 이 말이야. 연세 40년 20년이라는 이 징역이라는 것은 연쇄 살인범에게도 잘 적용되지 않는 형량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아주 집념이 강한 박영수였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특검 기간 중에서도 있다고 지설한 부패검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번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징역 20년을 받도록 한 법을 짜맞춘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 공동체, 뭐 있다고. 자신은 청명 이 대통령을 탄핵 하기 위해서 수사했다 그러면은 청렴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는 그런 청렴 결백의 한 사람이어야만이 그 특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검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특별검사로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치를 떠는 거예요. 이런 청년 결백의 의지에 자신감도 없는 이런 부패한 검사가 이런 중요한 특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부패한 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은 뭐 특수통이니 뭐 나불통이니 해봤자 한낱 정치검사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박지원이 아닙니까? 박지원과 박영수의 관계는 전라도 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명성을 얻으면서 언론의 그 추앙을 받으면서 이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이 구속영장은 우리 이 검찰계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구속이라고 봐요. 절대 이런 검사는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검사는 절대로 더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박영수 이 부패한 검사 생각으로는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을 해도 발각되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나는 법망을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안 했겠어요?
이래서 이게 검사 사법고시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봐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이 가능케 한 것이 이 부패한 구조예요.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고 있는 카르텔, 이권 카르텔, 법권 카르텔, 좌파 이권 카르텔, 노조 카르텔, 공직 카르텔, 이 카르텔이 이 종합해 보면은 이제 박영수 부패 검사 앞에는 정관사라는 거 있잖아요. 정관사. 부패라는 이 정관사가 꼭 붙여져야 되는 게 부패한 박영수. 이걸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률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지만은 그 형기도 다 마쳤지만은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는 이 부패한 검사가 했는 이 수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재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사는 재심해야 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수사가 원천무효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와 연관되어 있던 탄핵 헌법재판소가 8대 0이라는 그런 저쪽에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큰 엄연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재심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적인 여론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에게 친박은 없다 뭐 이렇게 단언을 하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억울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에게는 이제 정치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은 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꼭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2016년 10월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 나올 때 2020년 2월까지 영주에서 광화문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르내리면서 헌법에 불합리한 것을 울부짖었고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렇게 농단하고 유린한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영주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매 주말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심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부패한 검사 박영수 검사의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박영수 구속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의 칼날은 아주 매서워졌다. 이제 문재인, 송영길, 이재명 여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나는 내 장모, 내 정말로 형님 같은 박영수를 구속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비교가 되느냐? 법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라.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더위 잘 보내십시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